오늘도 1955년생 아일랜드 작가 콜런 토빈의 장편 소설 브루클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이 작품이 2016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던 장면의 일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토니와 아일리시가 연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니는 아일리시를 가족에게 소개하며 그의 가족은 모두 아일리시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둘은 스포츠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지만 이를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일리시는 토니의 성격과 인간성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모든 이탈리아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면에서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해변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쓴다고 단언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아일리시가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조용히 앉아 경기를 지켜보면서 야구 경기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려 애쓰던 아일리시는 문득 토니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프랭크에게 잘 보라고 소리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완전히 절망해서 탄식을 내뱉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곁눈질로 때로는 정면으로 그를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아일리시는 그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생기 넘치고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정신을 쏟고 있는지 눈여겨보았다. 그가 그렇게 스스로 흠뻑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토니는 심지어 동생들보다 더 솔직하게 행동했고 넉넉한 유머와 전염성 있는 편안함을 갖고 있었다. 얼마 후 토니는 가족이 사둔 롱아일랜드의 빈 땅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살 집이야. 우리가 그 집을 직접 설계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아일리시는 토니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자기와 결혼하자는 요청일 뿐 아니라 결혼은 둘 사이에 이미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암시하는 그만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일리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는 그를 끌어당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일리시는 언니 로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죄책감과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 속에서 그녀는 토니를 하숙방으로 데려가 첫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해성사를 하며 후회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마침내 사제가 입을 떼고 물었다. 네, 신부님. 그는 저랑 결혼하려 할 거예요. 당신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요? 아일리시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도 그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군요. 아일리시는 한숨을 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와 벌인 일이 후회스럽나요? 네, 신부님. 아일리시는 한 달 동안 아일랜드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토니가 결혼을 제안합니다. 가면 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한 달만 가 있는다니까 말했잖아. 가기 전에 나랑 결혼해. 내가 돌아온다고 믿지 않는구나. 교회에서 하는 결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그저 우리 둘만 하면 돼. 교회에서 하는 결혼은 나중에 내가 돌아온 후 우리가 결심이 섰을 때 하면 되잖아. 결국 아일리시는 토니의 간절한 설득을 받아들이고 혼인신고식을 올립니다.
토니가 잡은 혼인신고식은 아일리시가 떠나기 일주일 전 오후 2시였다. 결혼하는 다른 남녀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토니와 아일리시의 혼인신고식은 매우 조촐해 보였고 신속하게 끝났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둘이 치르는 그들의 신고식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였다. 이 장면을 보며 나는 30여 년 전 마닐라 시청에서 반지도 드레스도 친척이나 친구도 없이 단둘이 혼인신고를 했던 내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청 직원들도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말할 날이 올까? 아일리시가 물었다. 아마 우리가 늙어서 할 얘기가 바닥났을 때쯤에, 토니가 말했다. 아니면 무슨 기념일을 위해 아껴둘 수도 있고. 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나는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허례허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싶어 나는 기쁩니다. 아일랜드로 돌아간 아일리시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고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가 한 회사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저택과 큰 회사를 가진 지역 유지의 외아들인 짐 페럴과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토니의 편지에도 답장을 미루며 망설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바다를 만끽하고 낸시와 조지, 심지어 마지막에는 짐과도 즐겁게 어울리는 동안 아일리시는 토니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갑자기 친근한 것이 주는 편안함 속에 흠뻑 빠져 있기는 했다. 이제 아일리시는 토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잘생기고 우아하고 눈치가 빨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일리시는 자랑스러워졌다. 호텔과 새로 지어진 방갈로 사이에서 공간을 찾아낸 그들은 키스하기 시작했다. 짐이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자 짐과 토니를 저울질하던 아일리시는 토니와의 첫 관계를 후회했듯이 그와의 결혼도 후회합니다. 만약 토니한테 우리의 결혼은 실수였다고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와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을까? 문득 아일리시는 지금은 토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토니는 그녀가 꾸던 꿈의 일부인 것 같았다. 얼마 전 큰 자극을 받고 깨어난 꿈. 그리고 아일리시는 보수적인 성격의 짐이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는 이 소도시에서 자신이 갖는 위치에 만족했다. 괜찮은 선술집을 운영하며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에겐 중요했다. 그는 평생 정도를 벗어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고 절대 하지도 않을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는 자신의 미래와 세계 속에는 결혼한 여자, 아니 더 나쁘게는 결혼한 사실을 그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는 여자와 시간을 보낼 가능성 같은 건 아예 없었다. 그녀의 거짓말에 대한 그의 반응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파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깨달은 아일리시는 그제서야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일리시가 토니가 아닌 짐을 떠올리며 기차를 타는 장면에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기차가 슬레인이 지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할 때 아일리시는 아침에 배달된 우편물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짐 페럴의 어머니를 상상했다. 그리고 요금 청구서들과 사업상 편지들 사이에서 그녀의 편지를 발견할 짐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그 편지를 열어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오전 어느 때쯤
짐이 프라이어리가에 있는 집을 찾아가면 아일리시의 어머니가 현관에 나올 것이고 어머니는 씩씩하게 어깨를 펴고 턱을 굳게 담은 채로 짐 페러를 쳐다볼 것이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자존심을 동시에 담은 눈빛으로. 그 애는 브루클린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기차가 맥마인 다리를 지나 웩스퍼드로 향할 때 아일리시는 다가올 세월을 그려보았다. 그 세월과 더불어 그 말을 들었던 남자에게 그 말의 의미는 점점 작아져만 갈 것이다. 그 생각에 아일리시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더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 결말은 아일리시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나에게 심어줍니다. 그녀는 아일랜드를 떠날 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정했지만 자신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혼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면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뉴욕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아일리시는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보이면 또다시 주저없이 약속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토니는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사랑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라 더욱 대비됩니다. 따라서 나는 아일리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토니는 참 좋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토니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미국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토니와 아일리시는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려 한 이민자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토니는 신뢰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이민자 유형입니다. 반면 아일리시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이민자 유형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토니와 같은 유형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아일리시처럼 상황에 따라 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유형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약속과 배신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의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맺은 조약을 멋대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라고 떠들면서 우정을 배신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이 소설 속 아일리시의 모습을 봅니다.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아일리시가 뉴욕에 도착해 토니와 재회하며 포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소설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영화의 상업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정보다 돈이 더 좋다고 씨부리는 어느 천박한 미국 이민자의 헛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friends, no problem. No girlfriend, no boyfriend, no problem. No cash, big problem.